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16일 월요일 선상TV 10분 찌르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렇게 뻔뻔하던 조국이 오늘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유형의 국민의힘의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 대표직을 사퇴하고 일단 당을 떠났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조국이 제가 2017년도에 수감이 됐던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됐다니까 제가 그때 생각이 나서 오늘 방송은 아주 가볍게 제가 서울구치소 선배로서 인생 선배로서 조국에게 한 말씀 올리고 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다른 사람들께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조국한테는 약이 되는 얘기를 하나 해볼까 합니다. 물론 듣기에 따라서는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이 시점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지 못하고 회개하고 반성하지 못하면 평생을 또 이런 일을 당할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국법을 준수하는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 영어 생활 동안 제 품격과 한계를 깊이 성찰할 것이다. 깜빡이는 동안 이름이 또 영어의 몸이라는 이게 이제 감옥에 매여 있는 몸으로 이제 자신의 한결과 한계를 깊이 성찰할 것이다. 오늘 조국의 서울구치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구속수감되기 전에 한 말입니다. 먼저 조국이 갇힌 그것은 제가 앞서 1년 넘게 지내다 온 것이니까 깜빵 선배로서 말을 좀 놓겠습니다. 물론 나이도 제가 조국보다 몇 살 많으니까 훈계도 좀 하겠습니다. 조국은 일단 예전의 부귀영화부터 다 잊으셔야 할 겁니다. 지정의를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야만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이 그나마 좀 덜할 거란 생각입니다. 일단 거기서는 끝발 좋던 조국은 빨리 있는 게 좋습니다. 그냥 모든 거 다 내리고 나는 재수다. 나는 재수다. 조국은 재수다.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 통해서 빨리 거기에 적용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12월 16일로 날씨가 매우 추운 상황인데 서울구치소 안 가보신 분들 잘 모르겠지만 건물이 80년대가 언제 그때 정태수 회장이 지었다는데 한복그룹에 아주 어설프게 지었어. 여름이 되면 벽이 닳았어. 천장이 닳았어. 이 단열이 잘 안 돼서 진짜 가만 앉아만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고 겨울이 되면 직접 살아보시면 어떻게 뒤집어 쓰고 자야 되는지를 아마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그리고 제수복을 입으면 여기에는 수임번호, 또 이쪽에는 자기가 묵고 있는 몇 층에 무슨 방에 요 번호가 딱 붙는데 이 가슴팍에 그런 수임번호 이런 딱지들이 붙으면 그때 인생 무상을 느끼게 됩니다. 무엇보다 제수복을 입는 순간 죄인의 맛을 제대로 알 테니까 조국은 그걸 잘 숙지해 두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만간 조국을 뒤따라올 사람들이 꽤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상해보건대 문재인, 북한에 USB 넘긴 이 이적제, 여적제 국가보안법 위반, 또 타지말 개인 강간 같은 김정숙이, 앞으로 이제 덕지덕지 붙은 이재명, 또 법카 김혜경, 이미 실형을 받은 항문화, 송철호, 돈봉투 받은 사람들 줄줄이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 아니면 이재명은 지금까지 여러분 보시다시피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나라를
완전히 계엄 상태로까지 몰고 갔고 지금은 역계엄 상태로 만들어서 빨리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고 조기 대선을 통해서 대통령을 한번 하면 자기 죄를 다 묻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같은데 착각하지 마시고 저기 조기 따라가야 되지 않겠어? 제가 지금 불러드리는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또 이거 외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조기 들어가니까 나도 100% 꼴이 되겠구나 이래서 쫄아서 부엉이 바위나 아니면 옥상 위에서 뛰어내릴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기가 깜방 안에서 잘 하루하루 일상들을 숙지해서 편지 같은 걸 써서 또 면회도 오라고 해가지고 절대로 옥상에서 뛰어내리지 말라고 이렇게 잘 다독거려 주시라는 겁니다. 구치소가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건물은 그대로지만 그 안에 일상생활이 옛날처럼 뭐 깜방장이 있어서 별 희한한 짓거리 다 하던 그 시절은 싹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구치소든 교도소든 감옥이라는 것 때문에 초짜들은 심적 부담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상치도 못했던 일을 저지를 수 있으니까 조국이 그 안에서 빨리 숙지를 해서 절대 걱정하지 말고 다 들어와라. 여기 그래도 지낼 만한 곳이다. 이렇게 알려주라는 겁니다. 조국이 아마 오늘 이제 들어가서 첫날 밤 잠을 잡으면 오늘은 뭐 긴가민가해서 잠이 잘 안 올 거예요. 무엇보다 지금 조국이 있는 그곳이 문재인 정권 때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서 저까지 우파 사람들을 수백 명 무더기로 집어넣었던 그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명 서울구치소를 줄여서 서청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서 조국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옛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을 겁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자신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난다고 했는데 지대 보면 아마 계속해서 조국 눈에서 피눈물이 날 겁니다. 아니야, 독해서 절대 눈물도 안 날 수도 있어요. 팁을 하나 주자면 방금 말씀드려도 그 구치소가 지은 지 오래돼서 단열이나 난방이 잘 안 되니까 사계절 버텨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참 힘들게 생활을 했겠구나 하는 게 느껴질 겁니다. 겨울이 되면 방음 방열 뭐 이런 것도 잘 안 돼서 문을 닫아 놓으면 결로 현상이라 그러죠. 이 벽이 얼었다 녹았다 해서 벽에 물이 막 떨어져서 개판 5분 전이 되는 이런 걸 아마 조금 두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창틈으로 기어들어오는 찬바람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일반 우리가 보일러처럼 털고 싶을 때 트는 게 아니라 새벽에 잠깐 틀어주는 그거 하루 종일 견뎌야 되는데 겨울에 갔다니까 그래도 여름보다는 낫다는 겁니다. 자, 그런 추위나 더위가 왔을 때 이제 2년 살아야 되니까 그럴 때는 혼자서 이런 주문을 외우면 됩니다. 남은 인생을 나쁜 짓 하지 말고 살자. 남은 인생을 나쁜 짓 하지 말고 살자. 상황 같았으면 그 안에서 성경책을 보고 기독교인이 돼서 개가천선에서 나오면 좋겠지만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조국이 또 그 안에 들어가면 뭐 안 좋은 색도 많아요. 그런 거 보고 더 강해져서 나오지 말고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반성하는 게 장땡이라고. 거기서는 똥폼도 멋도 끝발도 부릴 필요가 없으니까 자그마한 피자 운동장이 있는데 거기서 열심히 운동을 하시라는 겁니다. 피자 운동장이 뭐냐면 운동장이 예를 들어 이렇게 둥근 운동장이 있다면 피자처럼 이렇게 쪼개놨어요. 옆에 사람 잘 몰라. 혼자서 그 피자 한 쪼가리 정도에 거기서 떼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운동이라고. 안 하면 힘들 겁니다. 그리고 조국이 수감되기 전에 국법을 준수하는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좌파들은 국법을 지키기가 쉽지 않을 텐데 시간 있을 때 조국이 찌재맹이에게 편지를 쓰든지 아니면 뭐 누구한테 변호사한테 전하든지
제발 이재명이 보고 국법 좀 지키라고 좀 일러주시게. 지금도 자신의 사브리스크를 막아보고자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조국도 잘 알지 않겠는가. 지금 내란수계 난리 법석인데 좋습니다. 내란수계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그럼 이재명은 뭡니까? 반란수계입니까? 이게 내란이라는 용어도 북한, 수계라는 용어도 북한. 전 시내에 야당 현수막에 똑같이 내붙은 내란수계, 그리고 좌파의 우두머리들이 방송이나 신문에 나와서 요구하는 것도 전부 앞에다 내란수계를 붙였다.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면 북한에서 내려온 지령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감방에서 한두 달만 지내면 누가 진짜 내란수계고 반란수계인지 조국은 알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에게 제발 국법 좀 지켜라. 당신이 국법을 안 지켜서 나라가 온통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감방 안에서도 도대체가 신경이 쓰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라. 아시겠습니까? 조금 더 영어 생활 동안 제 흥결과 한계를 깊이 성찰할 것이라 했는데 맞아요. 조국은 많이 성찰해야 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조국의 형결 중에 반드시 그 안에서 틀고 나와야 할 것이 바로 거짓말. 이거는 조국만 아니라 좌파들의 병 중에서 가장 큰 병인데 이거 못 털고 나면 또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일러드는 겁니다. 제발 조국은 이런 기사가 다시는 나지 않도록 그 안에서 거짓말을 확실하게 틀고 나오라는 겁니다. 꼭 이럴 때 튀어나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박지원이가 새 정권서 반드시 사면복권이 될 것이다. 조국에게 희망을 준 건지 희망 고문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조국은 박지원의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박지원은 마치 조국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정권이 바뀌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내려오고 저거들이 생각나는 뭐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박지원도 나이가 80 노객이 됐으면 정치에서 이제 손을 떼시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일은 안 하고 매일 저런 식으로 끼어들어가지고 까뚝거리는 이런 말만 해가서 대한민국 정치가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이게 사실 거짓말을요. 밥 먹듯이 하다 보면 자신이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이 개별수의 공산 이론에 있는 건데 거짓말도 100번 하면 진실로 들린다는 거야. 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거짓말 하는 사람들이 2명만 모이면 4명만 모이면 8명만 모이면 그러다 192명이 모이니까 나라가 개판이 되어버린 겁니다. 대한민국이 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정치인들의 거짓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2년간 그 감박에서 푹 썩을 것인데 아마 좀 있으면 조국은 구치소에서 이제 미결수가 아니라 대법원 판결을 났기 때문에 이제 기결수가 되면 흔히 말로 이제 교도소로 옮기게 될 겁니다. 조국이 서울 구치소에 있을 때 면회라도 한번 가보고 싶지만 아시다시피 내가 전국을 돌면서 집회를 하느라고 목이 쉬어가면서 몸도 별로 안 좋고 피곤해서 너무 바빠서 면회를 못 갈 것 같은데 양해하시게. 보고 싶으면 나한테 편지라도 써서 면회 한번 오시라고 하든지 내가 바빠서 못 가니까 이해를 하시게. 자, 그 서울구치소가 박근혜 대통령이나 쟤만 거기에 수감됐던 게 아니라 5년 전인가 그때 2019년 서울구치소는 조국의 부인 정경심이가 갇혀있던 곳입니다. 아마 향치가 소록소록 모락 피어오를 텐데
아무리 봐도 조국과 정경심은 진짜 천생연분입니다. 부인 정경심이 먼저 다녀왔던 서울구치소를 그 온기가 씻기도 전에 또 조국이 들어가서 부부가 똑같이 서울구치소의 향기를 맡는 것. 예, 이런 부부가 많이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근데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문재인, 조국, 이재명, 김혜경. 아마 조국이 그 표본이 될 것 같은데 자주 면회 가고 이재명도 가고 문재인도 가고 가서 조국이한테 잘 물어보라고. 감방 생활이 슬기로운지 아니면 힘든 건지 사전에 배워두는 게 좋을 것이야. 자, 뭐 10분 찌르기가 10분 깐죽거리기 같은데 내일은 또 누구면 그 한동훈을 좀 이제 조국 다루듯이 한번 다뤄볼 생각이 있고, 진짜 이거 방송을 하다가도 막 짜증이 올라오고 우라통이 터지고 지방 집회를 하고 있으면서도 막 화가 올라서 얼굴이 벌이. 왜냐면 이거 뭐 대한민국 전체가 이승을 잃은 것 같아요. 저런 엉터리 저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데도 그게 그냥 통용이 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걸 지적하고 문제를 삼아야 될 정치인들 그리고 학자들 전부 다 입을 닫아버려가지고 우리 사회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계엄에 대한 이 문제가 수사를 통해서 아직 제대로 된지 안 된지 또 헌법재판에 판결이 나지도 않았는데 그냥 내일 안에는 딱지를 붙여놓고 특수본과 뭐 특수단을 만들어가지고 경찰과 검찰이 막 잡아들입니다. 어제는 또 무슨 뭐 군인들을 경찰이 마음대로 잡아들여서 해당도 되지 않는데 그래가 또 저 검찰로부터 그거 안 된다 이래서 또 검찰이 가지고 하는 이런 황당한 짓거리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니 죄가 있다 이면 그 혐의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 다 수사를 해봐야 되잖아요. 증거주의 재판이고 무죄 추정 원칙인데 어떻게 그냥 잡아 넣고 보는 거냐고요. 지금 국방부 장관 이하 이제 합수단장까지 들어가면 군인을 몽땅 다 잡아. 대한민국 군인 다 썩었어요. 이 바보들이야. 별을 달고도 정신을 못 차렸다고요. 좌파인 때는 눈물 질자고 그거 가서 다 불어도 동조해봐야 결국은 들어가는 건 감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바에 싸우지 병신들아. 아이고. 어떻게 병장보다도 못하냐고. 그냥 가서 뭐 다 이실 짓고 하고 전부 다 뭐 윤석열이 시켰는데 내가 거기에 뭐 항명했다 반기 들었다 이러면 아이고 좌파들이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천만의 말씀. 싹 가명이 빼먹고 가만 놔두니까 다 구속시켜버리잖아요. 아주 들어가서 10년 20년 푹 썩어버리라고 아예. 저런 군인을 믿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두 발을 뻗고 잔다는 것도 문제예요. 지금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정원이 밀고 내려오면 다 총 버리고 도망갈 거 아닙니까? 상명하복의 군인 그중에 장성급이라면 이유불문하고 명령에 따라서 실행을 하고 난 뒤에 처벌을 받든지 안 받든지 그대 가서 알아서 할 일인데 지가 판단해가 지가 아니라 이러면 그 군인은 왜 필요하냐고. 없애지 아예 그냥 방위들만 있으면 되지. 어쩌다가 나라가 이 모양이 된지. 군도 망가졌어. 학생들도 다 망가져 버렸어. 법조계도 망가져 버렸어. 경찰도 망가져 버렸어. 뭐 안 망가진 데가 없어요. 뭐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선량한 국민만이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번에 이 불법 탄핵을 막아내서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제자리로 돌아오면 진짜 이번에 이렇게 반란을 꿈꾼 이 반국가 세력들을 모두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냥 정리가 아니라 다시는 살아나지 못하도록 아주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만 윤석열 대통령도 두 다리 뻗고 자지, 안 그러면 남아있는 2년 몇 개월 동안 좌파는 끊임없이 바지가랭이를 물고 내려줄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두 번 다시 이런 허황된 짓거리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내일 한동훈도 한 방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늦은 시간인데 방송 보시고 그냥 한번 웃으시고 편하게 주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